시트 파일 실행 후 시트 엔진을 실행합니다. 네, 현재 좀 기다리니까 자동으로 게임하고 연결해 주었네요. 네, 현재 게임하고 연결한 상태인데요. 네, 프로그램 디자인되는 이 형태를 보고 여기 기능을 보면은 단축키 기능에 컨트롤 키 플러스 1이라고 현재 붉은색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가 현재 실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컨트롤 플러스 1키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현재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해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컨트롤 키 2번을 누르니까 다시 붉은색으로 또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튼을 해제했다가 다시 설정을 하면은 작동이 이상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컨트롤 키 플러스 2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붉은색과 검은색을 번갈아 가면서 글자가 반짝반짝 끓으면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했다가 해제하는 이런 경우를 컨트롤 키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경되는 이 지연 시간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엔진에서 표를 누르고 시트 트레이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편집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표를 선택 후 시트표, 루아 스크립트 표시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드 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이 부분에 단축키 첫 번째 컨트롤 키 플러스 1의 단축키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현재 96이라고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은 97, 그 다음에 146이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합키 아이디라고 또 등록을 해주는데 여기는 이제 숫자 0을 입력해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합키가 3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도 보면 여기 하나, 둘, 3개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원포스트 하키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함수가 컨트롤 키 플러스 1키 에너지 무적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합계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서 코드가 작동되는 그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치트 트레이너라고 되어 있고 치트 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합계의 클래스 이름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여보시면은 치트 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합키의 클래스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et active라고 합키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active라고 파라미터 인자값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자값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초기값이 상태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함수를 호출 후 인자값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합기가 설정되거나 해제될 때 그 지연 시간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숫자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연 시간을 늦추거나 빠르게 하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변경을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기의 지연 시간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티치 엔진에 개발자들이 제공해주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요. 자, 이 부분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영문으로 번역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Set global delay between hotkey activation. 핫키 활성화 사이에 글로벌 지연 설정, 이런 함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석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석 처리표를 제거해 주도록 하죠. 네, 그리고 여기 인자값으로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0이라는 인자값이 1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지연 시간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스크립트를 저장 후 스크립트 실행 버튼을 선택 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컨트롤 키 플러스 1이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네, 현재 해제됐는데요. 다시 한번 더 눌러 보도록 하죠. 또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빠르게 한번 눌러 보도록 하죠. 네, 한 3, 4번은 빠르게 눌렀는데 한 1초쯤 있다가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 키 플러스 1을 계속 한번 눌러 보도록 하죠. 네, 현재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는 시간 타임이 현재 1초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함수가 바로 핫키를 눌렀을 때 지연 시간을 설정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숫자를 한번 100으로 한번 변경 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 실행하기 버튼을 하고 다시 컨트롤 키 플러스 1 핫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빠르게 해제됐다, 다시 설정됐다, 색깔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컨트롤 키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핫키를 누르거나 다시 해제했다, 설정했다 이런 식으로 변경할 때 이런 지연 시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지연 시간을 충분히 시간을 좀 늘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초 정도 이렇게 늘어주면 2초 후에 다시 버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처음에 설정을 딱 눌렀을 때 한 2초 후에 다시 그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파일에서 일반적인 루아 스크립트 트레이너 생성기 이렇게 생성을 해가 여기 핫키를 생성을 했잖아요. 이 핫키를 이렇게 생성했는데 여기 보면 간격 고정 밀리 세컨드 단위라고 현재 250초라고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250초로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2000초로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트레이너 생성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현재 이 값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이제 오르 메시지를 호출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핫키 이 단축키를 추가를 해도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변경해도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호출 후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 함수의 위치는 아무 데나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 안에 적지 말고 이런 빈 공간에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함수 호출부인 이 안쪽에 이렇게 적어주면 안되고 함수의 바깥쪽 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아무 때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트 엔진에 보면은 특정 값을 변경하는 그런 스크립트나 그 주소 값을 찾아놓은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체력 완전 무적 아이디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스크립트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코드가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 pushAD나 mov 이런 명령들은 어셈블리어 명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쪽에 보면은 allocation이라는 메모리 할당 함수를 볼 수가 있는데, 또 라벨이라는 이런 함수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아니죠. 이거는 루아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같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명령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시트 엔진에서 보면은 여기에 인젝션이라고 데이터 주소값도 구해가지고 여기 보면 시트 엔진이 자동으로 레지스트 심볼을 선언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루아 스크립트 언어를 작성할 때도 있고 어셈블리어도 같이 써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입력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되겠습니다. 루아 스크립트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중괄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달러돈의 기호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영어로 LUA 루아라고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로 다시 닫아주는 이런 형태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게 루아 명령어를 밑으로는 입력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show 메시지라고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루아 스크립트 입력이라고 메시지 박스를 호출해 주고 있습니다. 수 메시지 박스는 이거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루아 스크립트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아 스크립트 명령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명령어는 똑같은데요. 루아라는 이 영어를 어셈블리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중괄호 하고 달러 기호 표시하고 ASM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중괄호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MOVEAX는 1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어 명령어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확인을 이렇게 누르면 루아 스크립트 입력이라고 슈 메시지라는 루아 스크립트 언어가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이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정상적으로 실행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코드가 잠력 입력되면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겠죠. 그러면 이 슈 메시지라는 이 부분에 함수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 ASM 코드를 입력하겠다, 이 부분 아래쪽에 한번 붙여 넣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타이탄 캐스트 루아 스크립트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 현재는 이 부분이 실행되어 있겠죠. 그리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죠. 확인을 누르면은 자, 이 부분에 슈 메시지라고 써놓은 이 부분에 오류가 발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32라고 숫자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 부분이 32번째 줄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아 명령어를 어셈블리어가 선언되어 있는 이곳에 코드를 적어놨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거해 주면은 오류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다시 확인을 눌러보면 루아 스크립트 입력해 놓고 이 부분은 이쪽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누르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MOVEAX1이라는 어셈블리어 명령을 루아 코드가 선언된 부분에 한번 붙여놓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여주지요. 현재 27번째
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7번 때 루아 선언문에서 오류가 생겼다. 그런 의미를 메시지 박스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아라고 선언되어 있는데 이게 어셈블리 코드를 입력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것을 제거해주면 사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토 어셈블리 에디션에서는 루아 코드 입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루아라고 선언해주면 되고, 어셈블리 명령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ESM이라고 선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편집창은 여기 루아 스크립트 G2에 나오는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는 오토 어셈블리 에디션이고, 이거는 루아 스크립트 G2가 되겠습니다. 루아 스크립트 G2에는 루아 스크립트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어셈블리어는 입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오토 어셈블리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명령을 복사해 가지고 루아 스크립트에 한번 여기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이 아래쪽에 한번 코드를 한번 붙여놓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실행하기 누르면 이렇게 오류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121번째 오류라고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루아 스크립트 G투표에는 루아 스크립트 명령어만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토 어셈블리 에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크립트 실행을 눌러보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셈블리어는 명령어를 제거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그러면 루아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복사하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스크립트 실행하기 누릅니다. 네, 이렇게 해도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루아 스크립트를 입력하는 G투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루아라고 선언하면 이것도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아라는 것은 삭제를 후 스크립트 실행하기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아 명령어만 입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G태프에 보면은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이제 우리가 찾아놓은 이런 명령어들은 이런 식으로 루아하고 어셈블리어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너지라고 적혀 있는 이 포인트 값을 보면은 여기에 스크립트 언어로 작성이 안 되어 있고 그냥 포인트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목록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 메모리 영역 탐색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메모리 뷰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도구를 누르고 자동 조립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스크립트 언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서식에서 코드 주입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파일에서 치트 테이블로 목록을 생성하지 이 부분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요. 여기 보면은 코드로 애니멀이나 디셈블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코드를 작성하라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치트 엔진에 스크립트라고 써놓은 이 부분을 선택해 보면은 여기 애니멀이라고 적혀 놓은 거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디셈블이라고 또 적혀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멀이라고 적힌 부분을 확인하고 디셈블이라고 적혀 놓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애니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복사 후
메모리를 선언한 이 함수의 꼭대기, 이 코드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이제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여기 디셈블이라는 그런 형태의 선언문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 아래쪽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다시 시스템 목록 테이블에 추가하기, 이것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동 조립 스크립트라고 스크립트가 현재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검색하거나 치트 엔진의 홈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여기 버튼에 맞는 많은 기능과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는가, 그리고 여러 코드를 설명해 주는 그런 홈사이트에서 많은 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 가지고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게임이나 프로그램 분석에는 왕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 후 코드를 직접 분석 후 실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많은 코드를 접함으로써 스스로 코드를 분석하고 어떤 부분에 값을 찾을 수 있나, 어떤 부분이 실값인가, 어떤 부분이 가짜인가, 그런 것을 파악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함수들이나 이런 값이 나왔을 때 인터넷을 검색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